이 친구의 희망 진로는 의학과 혹은 약학과입니다. 중복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휴브레인 입시 컨설팅 생명과학 팀장 신서연입니다. 오늘은 의학 계열과 생명과학 계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하는가,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대학이 원하는 정성평가란 무엇인가입니다. 정성평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교과, 시험처럼 이 점수로 평가되는 정량 평가와 달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 의미에 대한 게 중요한 평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심화 탐구를 하셔야 하고 그 심화 탐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까지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드러나는 생기부란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정성평가와 심화탐구, 가장 중요한 건 참고문헌에 나오는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하시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나열하면서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탐구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알게 된 지식을 설명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 가끔 인터넷 기사라든지 블로그 중에서 그 정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단순히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동향, 활용 예시, 사례만을 발표하는 것은 탐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대나 이제 생명과학 쪽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례를 그냥 기사라든지 논문이어라고 하더라도 동향에 대한 앞으로 이런 것이 연구되고 있다 정도까지만 읽는 것은 그냥 그것은 탐구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정보를 서술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탐구를 하시거나 수행평가에 활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이 주제를 탐구했고 왜 이 내용을 탐구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그 탐구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정성평가로 평가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탐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심화 탐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전부터 대학에서 발표한 세 가지 특성입니다. 탐구 역량, 전공 이해도, 발전 가능성,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심화 탐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행평가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건 2023년도, 올해죠. 실제 수행평가 예시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 안에서 질병 주제와 관련된 탐구를 발표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예시, 친구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친구의 희망 진로는 의학과 혹은 약학과입니다. 중복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관심 분야는 면역이나 아토피, 피부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겠죠? 이렇게 질환을 명백하게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수행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1학년 때 생기부를 확인해 볼게요. 고1 진로 시간에 과거 본인이 알았던 아토피 질환을 탐구하며 의사라는 꿈을 꾸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친구가 아토피 질환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본인이 실제로 그걸 앓고 있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수행평가에서 주제를 선정했던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고1 통합과학 시간에 세포를 배운 이후 인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의 종류를 발표했다라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런 정보들을 짜집게 해서 그 다음에 좋은 수행평가 탐구 주제를 도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실제 친구들이 어떻게 많이 오류를 범하는지 그 예시들을 좀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하겠죠. 나 아토피 피부염에 관심이 있어. 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백과 정보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내가 또 연구를 하겠다. 증상이라든지 이런 내용 들어가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정을 해서 다음 내용으로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알레르기 내과의 포인트를 잡으시던지 혹은 관련 질병인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탐구해 보시는 방향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선정해드리는 방향성으로 따라가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갈 텐데요. 이제 학생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그 자세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병의 원인, 증상을 단순 나열한다. 2번, 기사 내용을 참조해 질병의 위험성을 설명한다. 3번, 질병 발생 현황을 설명한다. 4번, 질병에 발생하는 원인 및 발생 기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진로와 연계해 미래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다. 딱 봐도 답이 무엇일지 예측이 되시죠? 마지막으로 5번,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이 5가지 중에서 당연히 정답은 4번입니다. 당연히 원인과 기전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나와의 진로, 나의 미래 방향성과 연계를 하는 게 당연히 훌륭한 수행평가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주제. 아토피의 원인 및 증상에 대해서 제가 탐구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죠. 주제 선정 이후, 평소에 아토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학교 수업 시간에 탐구하면서 흥미를 느꼈어요. 라든지. 근데 보통 이 예시는 이 아토피에 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보통 당뇨, 암, 실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주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옳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 질병이 위험하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재밌었어요. 라는 식으로 좀 명확하지 않은 동기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증상. 이런 소양증이 있고 피부 건조증이 있고 피부염이 있어요. 라는 증상을 단순히 나열하고 원인.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이상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넣어요. 치료법이 들어가면 그럼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니야? 증상은 이런 거고 원인은 이런 거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면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낼래. 그럼 내가 약대라든지 의대라든지 그 치료제가 필요한 그런 진로와 연계가 잘 될 거야.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말하는 심화 탐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러면 왜 이 왼쪽에 이 친구가 아주 잘못됐는지 그 문제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참신성이 부족하죠.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 내가 아토피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게 엄청 괴롭다는 걸 알아서 그 주제를 탐구했어.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선정하는 이유가 다른 친구들과 뭔가 독창적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참신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기랑 연계성이 부족하겠죠. 물론 평소 내가 이런 질병을 알아서 이 정도까지의 동기는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당뇨나 암처럼 수업 시간에 탐구했는데 재밌더라고. 같은 것들은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동기나 연계성에서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탐구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 나열. 이거는 그냥 정보를 짜집기 해서 발표하는 것 뿐이지 본인이 탐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탐구할 수 있는 본인의 수준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심화 탐구는 없습니다. 이 내용에서 사실 심화라고 할 게 없죠. 단순 정보를 나열한 건데 이 안에서 심지어 초등학생도 책을 읽고 혹은 기사를 읽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은 그 하나하나의 개념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심화 탐구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아토피에 대한 걸 탐구하면서 이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됐고 앞으로 내가 대학 입시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학 입시의 중요한 이유가 내가 이런 거 탐구해서 어려운 거 탐구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 그게 아니라 대학에 간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에게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를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브레인에서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주제를 추천해 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화 탐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메꿔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적용해 볼게요. 주제 추천은 비만세포의 히스타민 분비로 유발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치료제라는 주제를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찍히죠. 이 주제를 발표하고 수행평가로 제출하는 순간부터 선생님이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과 치료제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비만세포라는 거를 왜 설명하고 히스타민 분비를 왜 설명하는 걸까? 이 학생이 하나의 주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고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명확한 주제가 나와야 합니다. 주제 추천 이유를 학생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1 진로 시간, 아토피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고 고1 통합과학 시간에 다양한 인체 세포들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에 생명과학 1의 면역과 연결해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비만세포를 탐구하고 히스타민 분비로 유발되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탐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것에 대항하는 치료제를 탐구해서 의학, 약학적인 지식을 드러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이 주제에 대한 추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전공자를 이용해서 기사, 뉴스뿐만 아니라 학술기사, 일반 도서, 전공 도서, KOCW 강의라든지 K무크 강의, 테드 강의 같은 것들을 추천해 주고요. 영문이나 국문, 논문을 통해서 심화 내용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계율을 전달하는데요.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론에서는 주제 추천 이유를 바탕으로 탐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저희가 해주는 주제 추천 이유랑 다르게 학생이 내가 이걸 왜 탐구했어? 라는 걸 발표 시간에, 보고서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질병 발표 수행에서 고1 진로 시간, 아토피에 대해 탐구하며 쌓은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관심사를 토대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나 도서 땡땡땡을 읽고 알레르기 반응이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세포와 밀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전을 상세하게 탐구해 봤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주제 추천을 할 때는 이 도서 안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채워드리겠죠. 그거에 맞는 흐름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비만세포가 특성이 뭐고 그 기능은 무엇인지 자료를 추천하고요. 상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어떤 식으로 그 자료를 활용해서 탐구를 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염과 비만세포의 상관성, 그 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내용까지 각각의 내용과 자료 그리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실제 생기부가 반영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과학 1, 생기부 내용입니다. 1학년 진로 시간, 아토피가 염증성 질환임을 깨달은 이유, 이와 연계해 질병 발표 수행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선정해 발표함. 특히나 수업 시간 배운 면역세포와 연결해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세포와의 연결성을 찾아 설명한 점이 인상 깊음. 또한 비만세포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전공도서 땡땡땡을 참고해 비만세포 표면에 수용체에 IgE가 결합할 경우 히스타민 등의 물질을 분비하여 염증 반응을 유도함을 깨달았다고 밝힘. 탐구 과정에서 더 나아가 비만세포와 알레르기성 비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NCBI 논문 땡땡땡을 스스로 찾아 읽으며 히스타민 기량제와 비만세포 안정제를 탐구하며 두 치료제의 장단점을 분석해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본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심화 지식을 스스로 찾아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구 역량이 우수한 학생임.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메인 포인트는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계되면 플러스 점수가 있겠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제를 선정하고 학교 수행평가가 이거니까 이거 했어. 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이 학생이 많이 고민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앞에 있는 주황색 글씨, 관심사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교과 내용과 연계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전공도서, NCBI 논문 등 본인이 스스로 찾아 읽고 학습해야 되는 전공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어려운 내용들을 탐구하고 있죠. 내가 이 정도 심화 탐구가 가능한 친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게 생기부에 들어가야지 이 학생이 이 하나의 수행평가 안에서 얼마큼 자신의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고민을 실제 결과물로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노력하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구나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생기부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설명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고 어떤 식으로 주제를 도출해내면 좋은지 큰 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수준까지 주제를 찾고 탐구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저희 휴브레인 입시 컨설팅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그 학생들의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 잘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그 세부적으로 이제 생명과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로 전공 분야들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주 좋은 생기부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생명과학과 그리고 의학계열 친구들을 위한 수행평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종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훌륭한 생기부를 만들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